이번 세션에서는 퓨어스터리지 코리아의 김영석 부장님께서 뉴노멀 환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갖기 위한 기업의 현대적 데이터 허브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십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워크로드의 데이터를 통합해 데이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김영석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퓨어스토리지 코리아의 김영석 부장입니다. 현대사회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에 앞서 나아가기 위해 현대적인 데이터 허브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기업의 경쟁력이 원료인 데이터는 업무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백업, 스트리밍 분석,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AI 클러스터까지 각각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이 사일로 방식으로 섬처럼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폭증 시대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4개 또는 4개 이상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0페타바이트의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저장해야 한다고 하면 4배수, 40페타 그 이상의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비즈니스에 큰 리스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저희는 여태까지 이런 데이터를 단일 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하지 못했을까요? 네, 그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워크로드와 업무 특성으로 데이터를 통합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어떤 그 발전과 특징을 좀 정리해 본 것입니다. 1990년대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가장 대표적인 분석 플랫폼이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의 예로 어떤 데이터가 100이 있으면 저희는 100이라는 데이터를 다 쓰지 않고 10 또는 20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해도 됐었습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다 정형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형화된 데이터를 배치 작업으로 저희가 야간 또는 주말에 돌리면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프라적인 특징으로는 어플라이언스 형태, 그러니까 특정 목적에 맞춰서 아예 세트로 들어오는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도입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2000년 중후반에 분석 솔루션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가장 큰 영향은 하둡의 등장이었습니다. 하둡은 이제 대량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개발된 어떤 파일 시스템으로 x86 서버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스 인프라가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는 샘플드 데이터, 작은 모든 데이터에서 특정한 부분만 사용했다면 이제는 모든 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자라는 개념으로 데이터 레이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드디어 샘플드 데이터에서 전수 데이터 분석으로 바뀌게 된 시기가 된 것이죠. 이런 데이터 레이크에서의 또 다른 특징은 비정형 데이터가 주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치 작업으로 여전히 똑같이 분석을 해왔고요. IO는 시퀀셜하게 한 번에 읽어드리고 한 번에 다시 쓰는 방식의 IO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데이터 레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아키텍처입니다. 이때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는 아키텍처가 나오게 된 건데요.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계속 증가하면서 성능도 일정하게 같이 올라가 줘야만 항상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키텍처를 스케일 아웃으로 가져간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레이크로 분석을 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기업은 점차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보시면은 데이터 레이크까지는 다 배치성으로 저희가 새벽이나 밤이나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비즈니스 경쟁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니즈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보시는 세 번째 스트리밍 분석 시스템입니다. 스트리밍 분석은 실시간으로 처리하든가 아니면 마이크로 배치로 처리한다든가 하는
이 배치 처리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징으로는 모든 자원을 여기서부터 이제 세분화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추얼 머신이라든가 컨테이너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을 나눠 써서 다차원적으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에 동시다발적으로 성능을 줄 수가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AI 클러스터입니다. 모두들 많이 들어보셨죠?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스트리밍 분석까지는 분석 플랫폼의 어떤 성능 병목이 대부분은 스토리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스토리지가 같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플래시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플래시가 다 도입이 되었고 그 플래시를 더 잘 쓰기 위한 NVMe라는 새로운 프로토콜도 다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분석 이후 시점부터는 사실은 분석 플랫폼의 어떤 병목이 스토리지 파워가 아니라 컴퓨팅 파워로 좀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 클러스터에서는 CPU를 GPU로 교체를 하고 병렬 처리를 최적화한 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CPU는 한 번에 이제 하나의 공을 던지는 거라고 하면은 GPU는 여러 큰 바구니에 공을 넣고 한 번에 던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가장 많이 병렬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각각의 다른 사일로의 특징과 워크로드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데이터를 통합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 데이터 통합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을 가져야 될까요? 스토리지에서. 앞서 말씀드린 4개의 사일로의 대표적인 특징을 하나씩만 꼽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대량의 부하를 처리했었습니다. 많은 I/O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용량이 늘어나면서도 성능이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를 채택을 했습니다. 셋째, 자원을 항상 잘 써야겠죠. 유틸리제이션을 높여서 항상 최적의 성능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워크로드를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용량의 병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4가지의 스토리지 필수 데이터 허브 요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죠. 다양하고 빠르게 지금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해 보시면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분석 플랫폼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 안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다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종류, 양, 크기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저장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 저장 스토리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5가지 요건을 다 합친 것이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말하는 데이터 허브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허브를 구축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허브는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해야 됩니다.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하게 되면은 늘어나는 데이터는 스토리지 파워 쪽에 따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더 필요하다면 분산된 컴퓨팅 소스를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주 유연하게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민첩하게 시장에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처리 성능이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 보시면 데이터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요건이 있을 거고요. 기존의 하드 분석과 같이 어떤 배치성으로 저희가 잘해오던 전통적인 배치 분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트와 같이 어떤 요약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지금은 종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의 성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는 항상 확장이 가능한 스파인 릭 구조로 구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지 팟과 컴퓨팅 팟을 따로 나누어서 구축하실 권고드립니다. 지금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서 말하는 데이터 허브의 솔루션은 저희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플래시 블레이드는 하나의 팟에 150개까지의 블레이드를 확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성능이 어느 정도냐? 한 팟으로 구성을 했을 때 약 100GB/s의 대용량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많은 성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횡으로 팟을 계속 증설해 나가시면서 성능을 충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파워는 컴퓨팅 파워대로 팟이나 블레이드 단위로 계속 올리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항상 시각각 변화하는 성능 요건을 제가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데이터 프로토콜입니다. 사실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이런 장표는 많이 보셔서 이제 식상하실 겁니다. 데이터는 항상 빠르게 증가한다는 그래프는 많이들 보셨잖아요. 이런 그래프는 식상하실 텐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접근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대부분은 파일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SMB나 NFS 파일 프로토콜을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 파일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트리 구조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 자료를 제가 어제 수정을 해서 저장한 위치를 저는 어딘지 알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1년 전의 데이터 아니면 5년 전에 만들었던 데이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시나요? 검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폴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즉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관리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파일 프로토콜이 어떤 부분에서 점점 힘들어지고 있느냐? 파일 프로토콜은 일단 첫 번째로는 메타데이터 관리에 대한 버든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그 파일의 데이터의 개수, 파일의 개수와 양에 따른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점점 급증하면서 일단은 제약에 계속 걸리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파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메타데이터 관리하는 버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하면 오브젝트 프로토콜을 말하는 건데요. 오브젝트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파일 프로토콜과 오브젝트 프로토콜의 예를 들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어떤 마트에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를 했습니다. 차를 주차를 하고 어디에 주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다시 차가 어디 있더라 하고 그 사진을 보고 차를 찾아가죠. 자, 여기에서 차가 데이터고요. 그리고 차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던 그 사진이 메타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파일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오브젝트는 발렛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김영석이 차를 주세요라고 말하면은 바로 문 앞으로 차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별도의 메타데이터 관리를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고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브젝트는 그 파일의 종류나 양이나 크기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오브젝트 프로토콜이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하나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일 프로토콜로 분석을 굉장히 잘해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파일 프로토콜이 제약이 있다는 것도 저희는 이제 알았고 거의 그 제약의 목 끝까지 다 올라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잘해왔던 걸 한 번에 다 S3 프로토콜, 오브젝트 프로토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의 분석 플랫폼은 바로 이 오브젝트 프로토콜과 파일 프로토콜을 네이티브하게 동시에 다룰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허브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핵심 사항이 데이터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의 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플래시 블레이드입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고려사항을 다 모두 포함한 업계 최초의 데이터 허브 분석 플랫폼을 제공해 드립니다. 데이터 허브 분석 플랫폼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대용량 I/O 처리,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의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 스트리밍 분석의 자원의 세분화, 그리고 AI 클러스터의 병렬 처리,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S3, 그러니까 오브젝트 프로토콜과 파일 프로토콜을 동시에 지원하는 업계 유일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저희는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제품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UFFO라고 되어 있습니다. UFO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뜻도 있고 저희가 외계의 기술력을 종종 빗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종종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예기치 못했던 최신 기술이 나왔을 때 외계인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외계인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농담을 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퓨어 스토리지의 플래시 블레이드는 이 UFO에 Fast인 F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UFFO입니다. 굉장히 빠른 최신 기술을 갖고 있는 분석 플랫폼입니다. 자, UFF는 실제 풀네임은 Unified Fast File and Object Storag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사실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가의 이제 SATA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파일 시스템과 오브젝트를 동시에 지원하지 않는 등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플래시가 굉장히 빠르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플래시를 더 빠르게 하는 NVMe 프로토콜을 탑재한 최첨단 분석 플랫폼이 바로 플래시 블레이드입니다. 그래서 플래시 블레이드 플랫폼으로 주요 이제 비정형 데이터 워크로드를 다 통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키텍처를 단순화하고 그리고 다차원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플래시 블레이드는 이제 어깨를 리딩하는 초고성능을 기반으로 그리고 네이티브 패스트 오브젝트와 네이티브 패스트 파일을 기반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어널틱스, AI, 헬스케어, 테크니컬 컴퓨팅, 모던 데이터 프로텍션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어떤 분야에 주로 들어가냐 하면은 래피드 데이터 프로텍션, 그리고 래피드 리스토어, 모던 어널틱스, AI 클러스터, 데이터 레이크, 헬스케어, 팍스, 그리고 EDA랑 데브옵스까지 대표적인 데이터 서비스 영역과 사용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해서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기존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던 인프라 사일로드를 다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이런 솔루션들이 다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준의 투자 보호를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엘라스틱, 앞서 있었던 세션에 엘라스틱도 있고요. 저희 버티카, 그리고 스플렁크, 텐서플로우, 사스, 스팍 여러 알고 계신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이미 구축된 사례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몇 가지 검증된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컴플리언트는 카프카의 상용 버전으로 업계 최초로 퓨어 스토리지가 컴플리언트의 티어드 스토리지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컴플리언트 플랫폼 6.0 프리미엄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했기 때문에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 고성능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성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가능했고요. 어느 정도로 빨랐느냐라고 하면은 AWS의 S3 프로토콜 대비 3배 빠른 쿼리 속도 그리고 노드를 추가하거나 교체했을 때 1000배는 빠른 데이터 리버런스의 성능 효과를 가졌었습니다.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는 카프카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패스트 티어드 스토리지로 스토리지를 분리 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 블레이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유일하게 패스트 티어드 스토리지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요. 굉장히 심플한 구성에 그리고 스케일링 컴퓨팅 자원을 늘려야 되면 컴퓨팅 파워만 늘리면 되고 스토리지 파워가 필요하면 스토리지 파워만 늘리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퍼포먼스와 그리고 항상 빠르게 리빌딩하는 이런 부분이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적인 하드빈 버티카의 예입니다. 버티카는 현재 3가지 모드로 제공을 드리고 있죠. 저희가 잘 하고 있는 온프림에 구축하는 엔터프라이즈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축하는 엔터프라이즈 AWS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온프림으로 가져온
이온 모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유일하게 버티카의 이온 모드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온 모드는 오브젝트의 S3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른 성능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패스트 오브젝트를 처리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필요로 했고요. 거기에 퓨어 스토리지가 업계 처음이자 유일하게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에서 어떤 장점이 있었느냐 한번 보시면요. 일단 기본적인 이온 모드는 컴퓨팅 파워와 그리고 자주 쓰는 데이터를 캐시 레이어로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덜 자주 쓰는 데이터를 S3 버킷으로 저장하는 거죠. 하지만 퓨어 스토리지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굳이 캐싱 레이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퓨어 스토리지의 이온 모드는 캐싱 레이어를 제거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단순히 S3 버킷을 통해서 퓨어 스토리지의 UFFO 플래시 블레이드로 저장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컴퓨팅 파워에 불필요한 인터널 디스크를 다 넣을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각각 분리해서 증설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싱 레이어가 빠지면서 굉장히 인프라가 단순해졌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인프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리빌딩이나 교체에 대해서도 출렁거림 없이 항상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다스 기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지금 다스라고 하면은 x86 서버 기반의 인프라로 저장 공간은 x86 서버의 인터널 디스크를 쓰고 서버 간의 통신은 네트워크를 통하는 아키텍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지금 원통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뭐 여러 가지 색이 있죠. 지금 한번 보시면 스파크에 있는 이 파란색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파크에서 처리했던 이 데이터를 저희가 카프카에서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스 환경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단순히 스파크에서 카프카로 넘어가는 것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워크로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부하를 받게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검색 성능이 저하되고 전체적인 성능이 다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구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구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x86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 3벌의 데이터를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벌의 데이터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고자 플래시 블레이드를 활용하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플래시 블레이드에 다 저장을 하고요. 데이터는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이 없어서 안정적인 고성능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연하게 컴퓨팅 따로, 스토리지 따로 증설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플래시 블레이드는 99.9999%의 프라이머리급 가용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86에서 사용했던 3벌의 데이터 복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구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플렁크의 예를 들겠습니다. 스플렁크는 보신 것 같이 스토리지의 버킷을 3개의 레이어로 좀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핫, 웜, 그리고 콜드, 프로즌 이렇게 3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레이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검색 성능은 점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은 검색 성능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인프라의 비용입니다. 스플렁크에서도 데이터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항상 최소 2개의 복제본을 유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파워만 따로 증설하거나 스토리지만 따로 증설하거나 하는 부분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높은 인프라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HA 복구 시간입니다. 어떤 노드가 장애가 나거나 아니면 노드를 추가할 때마다 데이터들이 다
넘어왔다가 다시 리밸런싱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이게 전체적인 클러스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스플렁크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아키텍처를 발표를 했습니다. 스플렁크의 스마트 스토어는 고성능의 스토리지를 떼어내서 외장 스토리지로 구축하자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는 캐시에 올려놓고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웜 데이터를 외장 스토리지의 버킷으로 구축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자, 여기에서 퓨어 스토리지가 플래시 블레이드로 구축을 한다면 80배 이상의 성능을 개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성능이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컴퓨팅 자원, 인터널 디스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컴퓨팅 자원도 비용 효과가 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벌의 복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스토리지 역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좀 지겨우시죠? 계속 이 예를 들지만 컴퓨팅과 스토리지 분리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현대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는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쭉 발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현대화된 데이터 분석은 비즈니스 성공의 원동력이라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조직이 필요한 것은 최신 데이터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주요 비정형 데이터의 워크로드를 통합하고 스토리지의 사일로를 제거해서 현대화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화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약 4.8배의 수익 향상, 그리고 3.2배의 고객 만족도 향상, 2.4배 이상의 운영 우수성 향상 등의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의 UFFO, 플래시 블레이드를 통해서 현대적인 데이터 허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퓨어 스토리지의 김영석이었습니다.